여러분,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그리고 어플 영어에서 강제적으로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미드 슈도잉을 바로 하자니 생각보다 미드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올해 16년차 영어 강사인데요. 저도 이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곤 합니다. 영원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방법에 대한 완벽한 총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바로 영어 필사입니다. 영어로는 카핑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올해 4월 달에 양천구에 있는 영어 도서관에서 필사를 주제로 2주 동안 강연을 했거든요. 1시간 반씩이니까 총 3시간 분량을 필사 특강을 한 겁니다. 바로 요 장면인데요. 제가 이때 약 3시간 동안 필사만 파서 했던 완벽한 가이드 총정리를 바로 이 영상에서 모두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모아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필사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영어 필사 A to Z 총정리입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영어 필사를 추천하는 4가지 이유를 정리했고요. 추천한다는 거는 당연히 영어에 도움이나 효과가 있겠죠. 이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필사할 때 자주 저지르는 3가지 공통적인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목적이 내가 안 해도 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필사를 하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영어 필사의 효과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티처 조가 생각하는 이 필사를 200%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필사에 대한 순서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 순서는 저에게 맞는 이상적인 순서고요. 여러분이 각자에 맞게,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4단계 방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최소한 크게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번째는 영어 필사에 딱 맞는 추천 자료와 또 그에 따른 꿀팁도 정리했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어떤 텍스트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딱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영어 필사를 추천하는 4가지 이유와 그 효과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필사가 진짜 좋은 방법인데 도대체 어떤 게 좋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필사라는 건 극단적으로 느리게 읽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꼼꼼히 읽지도 않고 바로 베껴 쓰는 건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사의 첫 번째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단어를 꼼꼼하게 보게 되고요. 문장 구조가 조금씩 선명해지고요. 또 내가 아리까리했던 문법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또 당연히 필사를 순서대로 쓰니까 영어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잖아요. 그 어순에게도 좀 익숙해집니다. 필사는 쓰는 건데 이해 능력이 향상되다니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믿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는 필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능력이 정말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단어, 구조, 문법, 어순도 익힐 수 있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는 영어 문장이 암기됩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읽고 또 천천히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그냥 부산물처럼 영어 문장이 외워지게 돼요. 쓰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쓴 거라고 무조건 외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문장에서 내가 좀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써먹고 싶은 것들은 조금 더 잘 외워지게 되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즉, 그냥 한번 텍스트를 보고 휘발되지 않고요. 내가 쓰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암기되는 효과도 있겠죠. 세 번째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되게 가벼운 영어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소리를 내야 되면은 공간을 찾기도 애매할 때가 있고요. 막 카페도 주변이 시끄러우니까요. 아니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 들고 가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시간, 공간 이런 제약이 없이 종이와 펜만 있으면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사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필사에 대해 좋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본 영상에서는 없더라고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번 영어 문장을 따라 말해봤어요. 그러면 그 100번 따라했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만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면 그거를 지속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필사는 뭐가 남아요? 펜이 남고요. 종이가 남고요. 그리고 내가 베껴 썼던 그 지문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종이가 한 장 한 장씩 쌓여가면서 내 영어 실력도 쌓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는 느낌이 들고요. 눈에 보이니까 또 이런 것들은 습관화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필사를 하게 되면 10분 필사하면 10분 영어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습관화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영어 필사 추천하는 4가지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해력이 향상되고요. 꼼꼼히 읽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또 쓰면서 문장이 저절로 외워지고요. 세 번째는 종이와 펜만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알았으니까 바로 영어 필사로 뛰어들고 싶은데 그때 겪게 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를 미리 딱 3분 만에 알고 짚고 넘어가면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줄어들겠죠. 여기서 바로 얻어가세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고전 문학 힐링용 필사 자료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요. 어린 왕자, 빨간 머리엔 아니면 뭐 동기부여 힐링용 이런 것들 필사책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자료가 전혀 나쁘지 않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린 왕자처럼 말할 기회가 있나요? 여러분이 일기를 쓸 때 힐링용으로 일기를 쓸 이유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건 또 옛날에 쓴 거잖아요. 시간을 견뎌서 살아남은 텍스트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 말을 쓰면 되게 어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 뭐 은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영어 문장을 써먹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고전 문학, 힐링용 자료 추천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저는 비추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해야 될지는 제가 이따 추천 자료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베껴쓰기에 급급한 겁니다. 특히나 내가 두세 번 텍스트를 읽지도 않고 바로 쓰기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단어도 고민하지 않고 구조도 고민하지 않고 어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수준으로 베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필사는 오른팔 왼팔의 손목만 아작나겠죠. 그래서 그냥 베껴 쓰기는 무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문장을 다 적고 한 권의 책을 시작했으면 끝내고 영자신문으로 하는데 영자신문을 완전 다 페이지를 필사해야 내가 필사를 한 거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거의 3일을 넘기기 힘들 거예요. 모든 문장을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페이지짜리 책을 하기 시작한다. 저는 여기서 10문장만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정말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정말 쓰고 싶어하는 아주 나에게 가까운 문장들을 모으면서 적는 거지 모든 문장을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문장이나 5문장 된 텍스트다 이런 경우는 다 적어도 되겠죠. 하지만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한 챕터를 통째로 적는다?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텍스트를 잘 고르자. 두 번째, 생각하면서 읽고 나서 필사하자. 세 번째는 모든 걸 다 적겠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이 실수 3가지만 줄여도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필사를 200% 활용하는 4단계 방법이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만 따라하시면 필사에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쉬운 영어 텍스트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잡지, 뉴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내가 논문을 쓰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논문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회화, 내가 평소에 영어를 듣고 말하는 그런 실용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절대 그런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한 페이지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쭉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가 3개에서 5개 이상이 넘어가면 저는 이 텍스트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단락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여기서 막 2-3개 나온다. 이 한 단락이면 한 5문장에서 10문장 정도라고 볼게요. 이런 것도 비추입니다. 즉 내가 눈으론 아는데 막상 손과 입으론 잘 안 나오는 그 정도의 영어 텍스트를 고르는 게 적당해요. 여러분 단어가 어려워야 그 내용이 좋은 건 꼭 아니에요.
쉬운 단어로도 얼마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쓸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필사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쉬운 텍스트를 고른다. 이것도 뒤에 추천 자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쓰기 전에 꼼꼼히 최소 두세 번은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지 않고 바로 쓰는 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쓰기 전에 꼼꼼히 최소 두세 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의 뜻도 찾아보고요. 구글 이미지에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원어민 머릿속에서 연상되는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챗GPT를 활용해서 번역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쓰기 전에 반드시 이 텍스트에 익숙해지고 나서 쓰기에 들어가세요. 세 번째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적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한 단어씩 적어라, 덩어리별로 적어야 된다, 한 문장씩을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렇게 딱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영어 실력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영어 텍스트를 본 내공에 따라 이 길이가 다르거든요. 왕초보일 경우라면 한 단어를 기억했다가 적을 수도 있고요. 영어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덩어리나 한 문장까지 갈 수 있고, 진짜 난 영어 고수다 그러면 한 단락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실력에 맞게 내가 한번 딱 한 문장 정도를 보세요. 그 다음 기억할 수 있는 덩어리만큼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만큼만 기억하고 그 다음 그 텍스트를 보지 않고 적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적다가 막히겠죠. 그러면 다시 보면서 참고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 기억 장치에 넣었다가 그걸 꺼내보려고 써보고, 그러면 틀린 과정에선 다시 고쳐보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영어 필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말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쓰는 걸로 끝내기엔 되게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도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고 두세 번 정도 읽었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하면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필사를 덮고 내가 혼잣말을 해봅니다. 이거 영어로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필사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중간중간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또 하나는 내가 다음날 영어 일기를 쓰는데 어제 필사했던 영어 단어를 써보거나 그런 구조를 비슷하게 흉내내보겠죠. 그런 식으로 필사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필사 재료를 가지고 내가 다른 스피킹이나 다른 라이팅에 연결하는 과정까지가 이 필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쉬운 영어 텍스트를 고른다. 어려운 단어 있는 거 절대 고르지 마세요. 두 번째, 쓰기 전에 꼼꼼히 두세 번 읽으면서 영어 텍스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적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라이팅으로 이 필사한 것들을 연결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럼 필사 추천 자료와 꿀팁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첫 번째는 영어회화 대화문입니다. 뭐야, 필사라고 하면은 막 긴 글이나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런 에세이나 텍스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4문장이나 6문장으로 된 다이얼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A, B, A, B 이렇게 구어체로 대화하는 거, 이런 거 필사하는 거 why not? 너무 좋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영상으로 필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보다가 멈추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영어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퍼즈하고 내가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필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딱딱한 문어체 글만 필사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세요. 영어회화 대화문 완전 강추고요. 유튜브 영화 드라마 영상 매체를 필사로 옮기는 거, 이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의외의 영영사전 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챗GPT가 발달했다고 해도 영영사전의 예문들은 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여가지고 이 예문을 고른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따 링크 남겨드리겠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이 있거든요. 그런 사전의 예문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특히나 학습용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영영사전에 정의도 있고요. 발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문이 최고의 필사 자료입니다. 영영사전 예문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10년 전에 진짜 제가 좋아했고 아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자신문인데요.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 그런 거 아닙니다. 국내 영자신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왜 추천해드리냐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영어로 옮겨놓은 그런 신문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경 지식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필사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고 또 재미와 흥미도 붙거든요. 코리아
헤럴드나 코리아 타임즈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국내 영자 신문 사이트 전부 다 또 온라인에서 보면 무료니까요. 이걸 활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가 쓴 책이기도 한데요. 런너블 전자책 필사 300문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몇백 명이 구매하셔서 이미 검증된 책이기도 한데요. 제가 필사하기 딱 좋은 토픽 하나를 3문장으로 구성했고요. 이 토픽이 무려 100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문장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꼼꼼히 해설을 달아놨겠죠. 16년 영어 강사 내공의 티처조 해설과 그리고 10년 이상 영어를 티칭하고 있는 미국 원어민 선생님 티처 케일라의 해설도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300문장을 mp3 파일로 다 직접 녹음도 했고요. 이것들을 두세 번씩 쭉 따라가면서 쓰다 보면은 저절로 문장이 외워지고 그리고 일상적인 토픽이기 때문에 바로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물론 바로 이거를 구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해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티처조가 만든 자료를 해보고 싶다.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필사에 대한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했던 영어 자료나 그런 수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레임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10번,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똑같은 말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도와주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 한 분의 영어 실력을 늘려주고 있구나 라고 프레임을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이런 영어 콘텐츠나 내공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막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런너블 티처조 유튜브 채널에 도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런너블 티처조 채널이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더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기 도와주는 런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